네, 뉴스의 라이브가 시리즈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민생을 부탁해 31번째 손님을 모셨습니다. 과학기술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요. 이종호 장관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장관님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4월 19일, 그러니까 모레네요. 4월 21일. 4월 21일이 과학의 날인데 4월 21일이 과학의 날로 정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장관님? 예,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에 1934년이 되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과학을 통해서 계몽 운동을 하기 위해서 김용관 선생께서 어떤 이제 과학 데이를 4월 19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초가 되겠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일제 탄압으로 아쉽게도 좀 계속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인 과기처가 1967년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이제 1년이 지나서 4월 21일 기념 행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과학의 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4월 달에 보면 이제 4월 19일 그리고 4월 21일 그러니까 그거를 포함해서 그냥 4월을 과학의 달로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4월이 이제 과학의 달,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과학의 달을 보내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뜻깊은 시기에 우리 장관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이제 4월 지금 과학의 달이라고 말씀하셨고 모레는 과학의 날인데 다양한 좀 행사 같은 게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 여느 때 행사와 올해 행사가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장관님? 이제 올해는 저희 이제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 국가라는 어떤 이 주제로 과학의 달을 기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가 이제 전국적으로 개최가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는 특히 대덕과학특구 50주년, 그러니까 설립 50주년이 되는데요. 뭐 대강 아시겠지만 이제 대덕과학특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뜻깊은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4월 마지막 주에 2023년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대전 엑스포 시민공원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전에서 무료로 이제 개최되기 때문에 무료. 국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종호 장관님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의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큰 경사가 있었죠. 기억들 하십니까?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3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장관님 제가 들었는데 현재 상황과 2차 때와 좀 차이점 이런 게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3차 발사는 5월 2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리호는 1단, 2단 조립이 끝나고 3단 조립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 2차 발사와 달리 그때는 이제 시험 위성을 넣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실용 위성, 실제 위성이 탑재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민간 기업이 발사 전 과정에 참여를 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었다는 측면에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과기정통부나 또 우리 관계하는 여러 연구원들이 많이 계신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월 24일, 다음 달 24일 날 3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다. 장관님 이런 말씀이신데도 꼭 하여튼 이번 발사도 성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한민국이 장관님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주항공청.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장관님? 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우리가 누리호 성공 그리고 또 다누리호 성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글로벌 우주 강국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제 전 부처에 좀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을 우주항공청에
좀 직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그런 그 우주 전담 기관이 오래전부터 이제 설립되어 있었고요. 그렇군요. 또 뭐 국민 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우주 항공청 설립 필요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봤는데 80%가 예.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정부는 올해 안에 우주 항공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목표가 올해 안에 우주 항공청이 설립되는 게 목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뭐 시청자 여러분들 올 초부터요 대단한 열풍이 일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름 아닌 챗 GPT. 이 인공지능 정책 주무부처 장관님이 바로 시청자 여러분 이종호 장관님이십니다. 특히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그러면은 좀 막연했었는데요. 우리가 한번 충격을 받은 때가 그 알파고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바둑. 예. 그리고 또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챗GPT입니다. 맞아요. 챗GPT라는 게 좀 쉽게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아이가 이렇게 학습을 해서 네. 이렇게 어떤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자기 주도 학습, 자기가 책을 읽고 학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걸 하죠. 그 다음에 또 부모나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를 해서 학습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또 살아가면서 경험으로도 배우는 학습이 있죠. 예, 그게 딱 지금 챗GPT에 들어가 있는 학습 방법이고, 예. 그리고 어떤 이제 문장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그 문장의 문맥이 이렇게 통할 수 있게 뭔가 단어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 순서를 하고 어떤 단어를 넣는 것이 좋은가. 예를 들면은 나는 땡땡 요일에 뭐 교회에 간다라고 해서 그 땡땡 요일이 뭐냐면 확률적으로 일요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 나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네. 그런 부분에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 과기정통부에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번 전략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장관님?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지난 그 주에 대통령님 앞에서 이제 초거대 AI 경쟁력을 어떻게 우리나라가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비영어권 국가의 언어들을 우리의 또 그 초거대 AI 모델이 있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이제 그걸 해서 그런 쪽에서도 이제 어떤 우리의 그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에 법률이나 뭐 의료, 예술, 뭐 학문, 뭐 이런 학술 이런 쪽에서도 예. 좀 특화된 그 영역에서도 우리가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초거대 AI 모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저희 부에서 네네. 올해만 해도 이제 예산을 이제 3,900억을 투입을 3,900억. 하고 예.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늘려갈 거고요. 그래서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초거대 AI의 혜택을 예. 국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교육도 하고 또 뭐 활용이나 윤리 측면에서 문제 없도록 또 이렇게 여러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할 예정입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챗 GPT라는 게 뭐 상당한 어쨌든 기술 발전을 통한 결과물이긴 하지만 보안이라든지 개인 정보 요게 이제 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장관님께서 이에 대한 좀 대응 방안도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잘 활용되려면은 보안이 확보돼야 됩니다. 이제 우선 이제 기업이 초거대 AI를 바탕으로 해서 바람직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고 이제 거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요. 이 초거대 AI를 이용을 하면은요, 예. 이런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아하, 이용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대응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저희가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초거대 AI를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서 관리하는지를 저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함께해서 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초거대 AI 모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장관님 앞으로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아, 예. 예. 자, 민생을 부탁해 31번째 손님으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